자, 안녕하세요. 지타짜 안겼습니다. 자, 오늘 테라사이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과거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라이트하게 좀 진행은 하겠지만 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. 약간은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유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한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.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사실 8, 9월 달에 에코프로와 금양의 급등 이때 이 재료를 등장시켰었잖아요. 근데 사실 지서연이라는 이 대표는 이 기업을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일전에도 하나의 기업을 상장 폐지로 이끌었던 인물이죠. 그리고 이 남편이라는 박동구 회장이 중요한데 사실 이 시나리오를 따졌을 때는요. 이 테라사이언스를 언급하기 전에 하이드로리튬을 볼 필요가 있어요. 이 역시 교량을 만드는 애들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60배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렸었죠.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사실 이제 교량을 만드는 애들이 이제 리튬 사업을 한다. 그쵸?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튬 포어스 이 모든 작전의 시나리오는 원형식이라고 하는 초록뱀, 초록뱀의 이제 대표로 이어지고 있어요. 자 보시게 되면 차트가 똑같을 겁니다. 사실 이렇게 그쵸? 그리고 라이트로 역시나 이 사업부를 완벽하게 다른 이 5G 업체였는데 거래 정지됐었고 그리고 다시 리튬 몰리브제 그쵸? 자, 이거 보게 되면 이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3월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아요. 예. 또 이제 어떠한 이 논란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지서연 대표죠. 그쵸? 오늘 해법도 일러드리긴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뭐랄까요? 해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릴게요. 지세현 대표는 일단은 반대 매매를 등장시키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걸 계속 지연시키잖아요. 여기서 받아가라 여기서 받아가라.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싼 값에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안 받아갈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죠. 왜 그럴까요?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팔지 못한다. 그래서 최대한 마지노선까지 해서 들어온다고 했죠. 왜 그러냐면 이때 얘네들은 이제 회계 부정을 저질렀죠. 그쵸? 자회사 중에 비트코인을 다루는 온코맵. 그쵸? 이 자회사들의 가치를 상당 부분 부풀렸다.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자, 자산 가치를 떨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영속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.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적자 지속이라고는 3개년에 얘네가 걸려들게 돼요. 자, 보시게 되면 CDS 홀딩스라는 회사가 맞습니다. 지서연 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고. 자, 이 3개년도 적자를 이번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? 탈출할 수 없어요. 약간 좀 쓴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해법을 드리긴 하겠습니다.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가요? 자, 이제 얘네들은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. 항상 이 상장 폐지 되기 전에 얘네들은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맞아요. 최종적인 감사 의견을 내야 돼요. 이때는 좀 패싱이 된 거예요.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해봐라. 3월까지. 그래서 우리가 2, 3월은 조심하자. 그쵸? 과거에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게 좀 앞뒤 없이 설명을 해드린 거지만요. 대주주의 반대 매매가 나가고 명동사채의 담보대출을 이끌고 사업부가 원래 사업부가 아니었는데 리튬 사업을 한다고 했고 과거에 상장 폐지를 이끌었던 지서연 대표고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아세요? 예? 맞아요. 만일에 지금 지세현 대표가 보유한 이 대표, 그쵸? 법인의 4% 정도 되는 이 지분이 담보대출을 받았거든요. 명동 사채로. 다시 또 반대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과거에 외국인들은 급락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갑자기 싸진 주식이나 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런 매수가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상장 폐지가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뭐 JP 모건 0.7%의 대주주가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번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지세현 대표의 4%의 지분이 반대 매매가 한번 출회될 거예요. 그러면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대주주가 바뀌거든요. 그러면 첫 번째,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, 두 번째, 소명하지 못했고, 바뀌지 않았고, 대주주가 바뀌었고, 이 두 가지 적자 지속됐고 3개년도.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
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좀 쓴말이긴 하지만 다만 이 급락을 이용해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. 현금을 좀 보유하셔야 됩니다. 현금을 좀 보유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만일에 어떤 진짜 이 종목을 저는 믿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근데 저도 20년 동안에 자산운용사 일을 했었고요. 15년 동안 그래도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었어요. 1,000억을 운용했었고 여러분들 정말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건데 만일에 정말 이들의 작전 세력들의 머리통을 한번 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저요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십시오. 예. 요 부분은 제가 어떤 이들은 분명히 주가를 더 떨어칠 거고 이 외국인들이 받아먹게 할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으로 빠졌습니다라는 핑계를 댈 겁니다. 항상 이 지세현은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했고 근데 얘네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말씀드렸죠.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싸게 들어와라. 싸게 들어와라. 싸게 들어와라. 안 들어오죠. 최대한 낮게끔 들어온 상태에서 요 부분의 반등이 있죠. 이 부분의 수익을 냅니다. 뭘로? CFD라고 하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상품으로. 다시 그쵸? 이제 하락 구간에서도 이들은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할 거예요. 다만 어설픈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포지션을 달리해 버렸다가는 거래 정지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어요. 이건 또 성재 영상이 될까봐 좀 두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그들의 머리통을 때리고 평단가를 한 여기 정도, 평가 금액을 여기 정도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는 주식은 일단은 없애야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시죠? 댓글로 저요라고 해서 해주시고 자,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자그마한 소통방을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아시죠? 자, 감사합니다. 주식 타지 않겠습니다.